안녕하십니까. 우익, 우파, 보수를 응원하는 깡패 시사입니다. 오늘의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북한 김정은이 사라졌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갑자기 대내외 어떠한 모습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은 5월 31일 현재 20일이 넘도록 공개적인 활동이나 북한 매체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마지막 공개 활동은 단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현지 지도였으며 지금까지 행적을 드러내지 않고 있는 건데요. 일전에 김정은은 이런 입장을 나타낸 적이 있습니다. 미국이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방법론을 찾은 조건에서 제3차 조미 순회회담을 하자고 한다면 우리로서도 한 번은 더 해볼 용의가 있으며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고 밝혔었는데요.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미국에게 협상 가능 시한을 올해 연말로 정하고 통보를 했기에 김정은의 이러한 잠적은 전략적 숙고에 들어간 것이라 분석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전략적 통보 후에 인내 작전을 펼치고 있는데 미국은 지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을까요? 최근 북한에서 발사된 2차례 미사일 발사를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 등 미 행정부 내 불협화음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미사일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으면서 북한 김정은에게 대화를 제안하고 있고 존 볼턴 보좌관의 강경 정책과 트럼프 대통령의 유화 정책이 동시 진행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텐데요. 여러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통상 5월에서 8월은 현지 지도에 집중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현재 현지 지도를 하지 않는 것은 의도적으로 이를 멈추고 있는 것이며 현재 대응 방향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분석했으며 북한의 미사일 도발 이후 당분간 물밑 접촉 등을 통해 원하는 협상 조건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그때까지는 전략적으로 인내하겠다는 뜻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의 이러한 잠적은 전략적 인내가 아닐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예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북한 김정은이 건강한 체형의 몸이 아닌데다 통풍을 앓고 있다는 말도 있으니 최근 대내외 활동을 멈추고 잠적을 한 건 건강상 이유일 수도 있다고 건강 이상설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북한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름을 가진 북한의 주요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북한의 통일전선부장 김영철입니다. 천안함 폭침의 주범으로 대한민국에 이미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김영철의 최근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영철은 어떤 인물일까요? 북한 김정은 체제로 접어들면서 역사상 최초로 2차례의 미국 정상회담을 성사시킨 핵심 주역으로 김정은의 최측근으로 급부상한 인물인데요. 북한의 군부를 장악하고 대미 강경 정책을 주도했으며 통일전선부장 및 무력도발 총책임자인 정찰총국장 직책과 국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고 북한과 대한민국, 미국의 관계를 물밑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런 막강한 권력을 가졌던 김영철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대한민국 국정원은 북한의 통일전선부장이 김영철에서 다른 사람으로 교체됐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북한이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난 결렬 사태의 책임을 물어 김영철을 노역형에 처하고 김혁철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 등 외무성 실무자들을 총살했다고 합니다. 숙청이 이뤄진 것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고 핵협상 회의론이 불거지는 것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65시간이나 걸렸던 장거리 열차 방문을 통한 하노이 회담이 결론적으로는 노딜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끝나고 북한 스스로가 미국의 대북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버려서일까요? 김영철이 그동안 많은 직책을 겸해 수행한 만큼 많은 권력을 가졌었지만 이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면 한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은 것인데요. 5월 31일 조선일보는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런 보도를 합니다. 김영철은 실무직에서의 해임 후 북한 자강도에서 강제 노역 중이고 김성애 통일전서부 통일책략실장과 김정은의 통역을 맡았던 신혜영은 정치범 수용소에 갇힌 것으로 전했는데요. 김영철과 같이 대미 특별대표 자리에 앉았던 김혁철도 외교 무대에서 사라졌는데
지난 3월 외무성 간부 4명과 함께 조사받고 미제 스파이 혐의가 적용돼 처형당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자 강제 노역이나 처형이라는 자충수를 또다시 든 것일까요? 북한 김영철은 하노이에서 평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김정은에게 3일 동안 무릎 꿇고 반성했다는 소문이 있었는데 하노이 노딜 회담 결렬에 책임을 물은 희생자일까요?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많은 전문가들은 예정된 순서의 결과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수령 절대주의 체제 특성상 최고 지도자의 결정에는 오류가 있을 수 없기에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관련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향후 김영철을 대신하여 북한의 대미와 대남 대응 전략은 누가 설계하고 주도할까요? 최근 북한에서 발사된 탄도미사일 발사는 과연 누구의 생각일까요? 북한 김영철은 2018년 5월과 2019년 1월에 미국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김정은의 친서를 직접 전달했는데 철천지 원수라 주장하는 미국의 대통령에게 직접 친서를 전달하는 것은 김정은의 절대적인 신임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북한 김정은의 이러한 신임은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돼주지만 반대 세력의 투쟁 목표물이 되며 김정은의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최고 존엄성에 스크래치가 생기면 바로 끝날 수 있기에 권력은 달고 쓴맛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김정은의 지시사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경우 하루아침에 희생양이 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입니다. 차후 대남 관계는 북한 외무성 및 통일전선부장에 새로 임명된 장금철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과연 장금철은 어떤 인물일까요? 장금철은 민족화해협력 범국민협의회 중앙위원회에 임명되어 아태평화위원회에서 민간교류 업무를 맡았었고 2019년 4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중앙위원으로 선출됐으며 통일전선부장으로 임명되어 실무적인 대남을 최선희 등과 조율해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019년 북한 권력구조 개편에서 가장 상징적인 사건은 북한 김정은은 형식적 수반체제를 바꿔 김정은 원톱 체제로 권력체계를 단순화하고 체룡의 확실한 2인자 체제를 우리는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의 하노이 회담 노딜 결렬 후에 체면이 망가졌다고 생각하는 김정은의 분노가 생각보다 엄청난 것 같습니다. 북한의 대표 언론 매체 노동신문은 최근 숙청 사실을 암시하는 보도를 했었는데요. 실무진의 처벌에 끝나지 않고 김정은의 여동생으로 북한 내 명실상부 실세로 알려진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근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관계자는 하노이 회담 이후 김여정의 행적은 포착되지 않는다며 김정은이 근신시킨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노동신문은 이런 보도를 합니다. 양심은 인간의 도덕적 풍모를 규정하는 척도라는 제목의 논설을 통해 앞에서는 수령을 받드는 척하고 뒤에 돌아 앉아서는 딴 꿈을 꾸는 동상이몽은 수령에 대한 도덕 의리를 저버린 반당적 반혁명적 행위이며 이런 자들은 혁명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하게 된다고 밝혔는데요. 노동신문에 반당, 반혁명, 준엄한 심판 등 숙청을 암시하는 표현이 등장한 것은 2013년 12월 김정은의 고모부였던 장성택 처형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당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런 내부적인 무서운 일들을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입장을 밝힙니다. 하노이 회담 관련자들에 대한 대규모 숙청이 진행 중이라는 의미이고 피해 숙청과 북한의 공포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고 하는데요. 북한의 이러한 숙청 보도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과연 어떤 입장일까요?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때에도 문재인 정부는 대북 정책에 집중하며 대북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심하고 있는데요. 미국 합창의장 조지프 덤포드는 이런 입장을 나타냅니다. 지금은 북한의 외교적 방법으로 접근할 때이며 대한민국과 미국 양국은 외교적 방법이 실패할 때를 대비해 한미연합훈련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주요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으로 동맹국이 어려운 처지에 놓일 수도 있다는 지적이 최근 잇따르고 있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양국 고위층의 입장은 바뀐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며, 비록 큰 형태의 훈련은 없어지기도 했지만 다른 훈련을 할 수도 있고, 현재 미국군의 역할은 미국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이행과 대통령의 외교전략, 미 국무부의 대북 최대 압박 캠페인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누구와는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는 유화 정책을, 뒤로는 강경 정책을 동시에 펼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누구의 목소리를 응원해야 할지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감사합니다.